빠밤. 아우, 안 빠져. 아우, 왜 이렇게 안 빠져? 다이어트 매번 실패? 다시 되돌아오는 내 체중?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피땀 눈물 흘려야 하는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있는 그대!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과 건강기능식품을 샅샅이 살펴보는 뉴트리션 트레이너 백재란입니다. 오늘은 체지방과 다이어트 성공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약속! 우리의 근심 걱정의 주범, 체지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작은 알갱이로 소화되어 장에서 흡수됩니다. 흡수된 영양소들은 이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영양소 일부는 비상에너지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고, 열량을 내는 영양소 중 열량 사용에 다 사용되지 못한 나머지는 우리 몸의 지방의 형태로 축적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체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며 나중에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없었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 섭취가 넘쳐나서 문제죠.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가 왜 중요할까요? 예뻐야 하니까? 매력적이어야 하니까? 외모적인 것도 물론 크지만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병의 원인이 넘치는 체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이 과도한 경우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혈관 기능, 혈당 조절, 간 기능 등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내장 지방인 것 더 말 안 해도 아시죠? 체내에 지방이 과도한 경우 건강을 위해서 적정 수준 감량을 통해 일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는 원인 무엇일까요? 간식 또는 외식 습관으로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빠르게 식사를 하는 경우, 활동량이 적은 경우 체지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많이 드시거나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저녁에 많이 드실걸요? 그리고 먹고는 안 움직이기. 체지방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인 체지방을 줄이려면 체지방을 에너지로 이용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몸에 축적된 비상에너지를 쓰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포도당을 이용하고 그 다음 체지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할 경우 체지방 감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지방은 섭취 에너지가 활동 에너지보다 더 많을 경우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과식과 간식 등 부적절한 식사를 자제하는 반면 비교적 열량이 낮지만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류 등의 식품을 섭취하여 섭취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 분의 고객을 모셔서 다이어트 고민을 들어볼까요? 살 빼려고 잘 안 먹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요. 40살이 넘으니까 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붓고 살찌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아우, 안 빠져. 아우, 왜 이렇게 안 빠져? 다이어트 매번 실패? 다시 되돌아오는 내 체중?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피땀 눈물 흘려야 하는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있는 그대!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지방을 빼기만 하려고 해서예요. 우리 몸의 대사를 높이도록 초점을 바꿔보세요. 다이어트는 빼기 아니고 더하기. 체중만 보지 마시고 대사율을 올려주세요. 우리 몸의 대사율은 내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부족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부족할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기아로부터 버텨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죠. 내가 소비하는 열량을 보면 기초대사율을 60에서 70%로 소비해주고
생활활동대사로 20에서 30%를 소비해줍니다. 그리고 식사 유도성 열생산, 바로 식사를 하고 온몸으로 영양소를 보내줌으로써 10에서 20%를 소비해줍니다. 기초대사, 활동대사, 식사대사를 올려야 내 몸속에서 열량 소비가 전체적으로 많아져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대사량을 올리기 위한 꿀팁 공개합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한 팁.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 박동 및 뇌활동, 호흡 등을 통해 신체 생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 쓰는 힘을 늘려주면 되는 것인데요. 몸속에 근육이 많을 경우 그만큼 대사량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근육이 열일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충분한 단백질과 수분 섭취가 추천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나눠서 먹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둘째, 활동 대사량을 올리기 위한 팁. 말 그대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움직이세요. 이왕이면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근, 등 근육,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써주는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루 최소 30분 이상 하도록 노력합니다.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유산화 홈트레이닝 추천드려요. 영상은 여기 위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식사 대사량을 올리기 위한 팁. 우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합니다. 동물성 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에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소화 흡수시켜 대사율을 올리는데 방해꾼입니다. 또한 과다한 동물성 지방 섭취는 열량 섭취 자체를 높일 수 있고 포화지방 섭취 증가로 인해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많이 나가면서 내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칼로리는 적으니 기름지게 먹으면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겠죠? 지나친 정제된 당질 섭취도 제한합니다. 과다한 당질 섭취는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내장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 시 총 열량의 50% 정도로만 당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반대로 많이 드셔서 에너지 대사를 높일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혹시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 들어보셨나요? 음식 자체의 칼로리보다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소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칼로리가 더 높은 음식을 말합니다. 일반 음식으로는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파인애플, 자몽, 해초, 호박, 블루베리, 양파, 사과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색이 진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식품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시 가장 쉬운 방법, 식사 대사량을 올리기 위한 팁 정리해 드릴게요.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합니다. 열량 제한에 따른 체단백 손실을 최소화하고 단백질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체중 1kg당 1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수도 있고 간편하게 단백질 건강기능 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활 불태워주는 효소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성분, 바로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 드세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당질과 지방의 소화 흡수를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당질과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방해하거나 소장에서의 흡수를 어렵게 하여 섭취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으로 합성되는 여분의 에너지를 줄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가 부족하여 살찌는 체질이시라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는 체질이시라면 이 세 가지 올리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